네,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의는 오늘 특강의 핵심 주제인 행정사, 신규 행정사의 현실 생존 전략입니다. 개업 이후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준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올라가서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시죠? 네. 박준규 행정사입니다. 일단은, 줌으로, 수업 듣고 계시는 행정사님들 계신데, 안녕하시죠? 채팅 한번 달아주세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민행입사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대표 행정사고요. 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회장님이 저희 고모님이셨기 때문에 또 학교 교수로 재직하실 때 제가 석사 과정을 또 교수님,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어가지고 아마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민행입사 별로 소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검색하고 보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로 올렸는데 행정사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사 매출로는 20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고요. 매번 저희가 계속 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 매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2021년도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그 법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개인 사업자로만 운영할 수가 없어서 컨설팅 법인도 운영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직 구조를 바꿔서 민행24가 이제 모회사가 됐고, 그 밑에 이제 컨설팅 법인이 3개, 그리고 개인 사업자 3개 이렇게 해서 부합하면 60억 정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규 행정사의 현실 생존 전략에 대해서 또 연수원에서 강의 제목을 주셔서 오늘 총 2시간인데 1시간은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질문 아무거나 다 하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교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빡행님이라고 하신 분 감사합니다. 그 전에 오늘 이 강의실에 제일 먼저 오신 분 어느 분이신가요?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잠깐. 네. 혹시 책 사셨어요? 안 사셨죠? 네, 이번에 나온 책인데,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안에 내용까지 넣습니다. 3권 남았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작가분은 없어서, 저도 인터넷에서 제 책을 사서 갖고 온 거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순서는, 서류 대행을 넘어 기업 성장 파트너가 되는 법, 그리고 진짜 아무거나 다 물어보시면 돼요. 2부 때는.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입니다. 서류 대행을 넘어 기업 성장 파트너가 되는 법. 영상 하나 보고 할까요? 인문계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문과 전문직 3대장으로 불리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청년들마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배출된 합격자 수가 포화 상태에 다다랐고, 신입이 맡던 업무를 AI가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올해 9월 회계사 시험 합격자 1,200명 가운데 10월 말까지 수습기간을 배정받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는 전체의 40%에 달하는 443명입니다. 군 입대자, 복학해 구직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미지정 회계사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위원회는 실무 수습 규제 완화, 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한때 문과 자격증의 끝판왕이라고 불렸던 변호사 자격증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1,744명 가운데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신임 검사,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 비율은 2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251명은 중소형 로펌이나 기업 법무팀을 택하는데 이것도 경쟁이 치열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으며 취업 준비를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은 세무사들도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서 수습 자리를 얻지 못해 공공기관인 세무서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취업난이 심해진 이유에 대해 변호사업계의 경우 그동안 신입들이 했던 소장 초안 작성이나 법리 검토, 판례 찾기를 모두 AI가 대신해주고 있어 수요가 줄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도 4대 회계법인이 회계와 정산자료 대조를 수행하는데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신입 일자리가 축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요 인력이 갈수록 주는 만큼 업계에선 합격자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여전히 3대 전문직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 수가 2023년보다 모두 크게 늘었는데 업무 현장에 AI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행정사 잘하셨어요? 12일까지 기분 좋았잖아요. 그 다음 주까지. 시험 합격하셔서. 그쵸? 막 마치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활하시지 않으셨나요? 앞으로 더 어려질 겁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그러니까 법무법인도 마찬가지, 세무법인은 제가 직접 운영한 거 알고 계시죠?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세무법인도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세무사가 9명, 직원들 20명, 한 30명 정도 되는 조직이 엄청 크죠. 정부권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특히 이제 변호사나 이런 쪽, 전문직들이 지금 변호사도 쉽지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저희 민행입사 서울사무소가 양재에 있을 때 2020년도입니다. 코로나 기간 때 변호사 한 명을 채용하려고 했었어요. 변호사 한 명을. 그때 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급이? 맞춰보실래요? 얼마 주면 변호사 올 수 있을까요? 로스쿨 출신. 7천? 월급으로. 예? 250은 좀 올리시죠. 700? 내려야죠. 400? 내려야죠. 2020년도에 저희가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10만 원만 주면 나오겠다. 대신에 변호사 사무소도 이제 그 전대차로 해서 그 수임하면 몇 프로 주겠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변호사도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들이 나오면 어디 가요? 사내 변호사로 갑니다. 근데 사내 변호사는 예전 같으면 큰 기업은 팀장, 부장급이었는데 지금은 변호사 자격을 따고 뭘로 갈까요? 대리로 갑니다. 그쵸? 이 얘기를 반대로 우리 행정사 시장에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들은 다 할 수 있죠? 그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죠? 전문 자격증의 끝판왕 아닙니까? 그죠? 행정사 시장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부터? 출입국부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기업행정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인증도 해요. 변호사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설마 변호사가 하겠어? 사무장이나 직원 시키겠지? 아니요. 변호사가 직접 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마 실무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참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시장에 나만 하기도 힘든데 전문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직만 있는 게 아니라 컨설팅 회사가 있죠. 그쵸? 컨설팅 회사. 무슨 경영지원연구소, 무슨 경영연구소, 기업지원센터 이런 데가 있죠. 이런 데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해요. 단 행정사법의 위반을 하는 상황이지만 걸리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신입 행정사의 냉정한 현실을 좀 볼게요. 내용은 뭐냐면 이 환상은 제거해야 된다. 이제 행정사 자격 땄기 때문에 내가 굉장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벗어버리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 먹고 살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자격이나 공적인 목적으로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문 자격사 왜 땁니까? 돈 벌려고 따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닌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네, 환상 제거하세요. 그리고 생존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행정사업계에서 저희가 1위가 확실합니다. 재무제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밖에 거의 안 나와요. 다른 데 재무제표 못 내요. 나중에 보십시오. 못 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지금도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가산사무소가 저기 어바너크에 있는데 그 가산사무소가 아침에 올라갔다가 다시 천안 내려갔다 왔어요. 물론 계약을 하고 왔지만 엄청 이제 다녀야 돼요. 대표인 저도 미친 사람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보다 더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의 관점에서 보자. 자, 그러면 행정사가 많아서 망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전문 자격사 중에 행정사가 계엄률이 제일 적어요. 알고 계시죠? 자격증은 한 40만 장 이상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저처럼 경력직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실제로 사무소를 개소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한 4,000명? 4,000명도 되나?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웃긴 거는 4,000개의 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4,000개 중에 아마 절반은 본인 집일 겁니다. 그죠? 아마 그럴 거예요. 나중에 보시게 되면 본인도 내 집을 사무소라 개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나머지는 한 2,000개 정도가 하는데 사무소가 제대로 된 사무소가 하나도 없어요. 구멍가게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를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행정사에 대해서 실무에 있는 필드에 있는 행정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자, 여러분들 개업행정사예요. 여기 줌에 들어오신 분들도 개업행정사입니다. 개업행정사가 증가하는데 단가가 붕괴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업무가 통상적으로 300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몇 년 전? 5, 6년 전. 근데 2, 3년 전부터 제가 그 후배들을 행정사들 만나면서 봐라, 조만간에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문체부 소관의 사단법인 50만 원 받아요. 사단법인 설립하는데 몇 개월 걸리시는지 아십니까? 3개월에서 4개월 걸립니다. 여러분들 3개월, 4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50만 원 받아요. 여러분들 그 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해야죠. 뭘 해야죠. 그런데 왜 그러냐? 기업행정사가 단가를 붕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도 100만 원 받는다? 저 70만 원 받을게요. 그러면 누가 죽느냐? 같이 죽어요. 저희 민행시사는 사령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만 보는 거예요. 아, 저거 또 떨어지겠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AI. 지금 작년까지는 AI에다가 올해부터 2026년부터 AX죠? 네. 요즘에 아까 좀 전에 오기 전에 그 후배 행정사하고 꽤 여러분들하고도 거의 1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선배가 될 건데 그 얘기를 했어요. 사단법인 설립하는데 예전에 내가 직접 쓰면은 3, 4일 걸릴 거 요즘엔 하루 만에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행정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이 챗GPT나 여러 가지 인공지능 세트들을 솔루션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의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제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그 매매가 좀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계약 자문을 했었는데 이미 의뢰인이 인공지능가 어떤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솔루션으로 계약서를 써왔어요. 근데 거의 완벽해요. 그러면 행정사가 어떤 일 하죠? 계약서 작성 대행도 하잖아요. 그럼 행정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전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건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이 돈이 없어요, 지금. 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주식이 굉장히 그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도 끌어가는 거지 그 민생의 실물 경기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경기가 좋다? 그 경기가 좋다. 코스피 지수가 좋다는 거하고 내 생활의 삶과는 별개란 말이에요. 기업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착수금만 주고 잔금을 못 줘요. 자, 민행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잔금 청구를 할 때 지금 이제 모 신용정보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1년에 많아도 한 10건 넘어였어요. 잔금을 못 받는 게. 그러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잔금 대신 받아주죠. 한 10%에서 20% 정도 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의 한 20건, 30건, 50건 막 넘어가더라고요. 잔금을 못 주는 거예요. 기업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타 자격사가 업역에 침해하고 있어요. 점점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보면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잘 되는 행정사 얘기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저 얘기 들어봐야 여러분도 못 따라옵니다. 제가 여러분도 13년을 먼저 했는데 13년의 시간을 1, 2년에 따라올 것 같아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못 따라와요.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했던 거는 망하지 않는 행정사 구조를 한번 찾아보자. 같이 고민해보자. 선배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류 행정사사는 이제 사라져야 돼요. 행정사 하면은 이제 서류, 뭔가 작성을 대행하거나 그리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대신해준다. 이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서류 대신 써주는 거요. 아까 말씀드렸죠. 챗GPT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AI 솔루션들이 그냥 다 써요. 심지어는 블로그나 카페 조금만 찾아가면 그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샘플까지 양식까지 올려놔요. 그럼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서류 대행한다? 이런 틀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서류 대행하는 행정사는 하면 안 돼요. 자, 세 가지 착각입니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행정사 자격증이 대단합니까? 행정사업을 하는 저도 굉장히 행정사 자격이 대단한가요? 아니죠. 예, 여러분들 전문직 하는데 문과 8대 전문직, 이과 8대 전문직 행정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9대 전문직 용어 없어요. 그럼 행정사는 전문 자격사인 거예요. 전문직은 아직은 아닙니다. 서류 잘 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잘 쓰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많아서 서류 엄청 잘 써요. 그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2026 보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작성됐죠? 이번에? 봤어요. 어떻게 작성됐습니까? 시작을. 물론 트렌드 코리아 쪽에서 전반적으로 검수했지만 초기에 작성을 할 때 인공지능 솔루션을 돌렸다고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잘 써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초짜잖아요. 맞죠? 좀 냉정하지만 초짜죠? 더 잘 써요. 네. 자, 세 번째. 의뢰 오면 받으면 된다. 이게 이제 사실 단가 경쟁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시장에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서류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서류가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서류가 행정사가 써서 행정사업을 먹기 살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지 여러분한테 메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행정은 기능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인허가든 뭐든 행정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받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느끼게 해서 행정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행정기관은 절차상에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기관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략이 여러분들의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냐면 가치를 담고 있어야 돼요. 행정사로서의 가치를 담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전략이라는 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뭔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행정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행정사라고 생각을 하죠.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했던 브랜딩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좀 이제부터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나죠? 시작부터 막 계속 깔아 뭉개죠. 자, 행정사는 서류를 파는 직업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서류를 팔았어요, 실제.
왜? 서류에 대해 복잡하고 까다로우니까 사람들이 서류를 찾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중앙부처에서 너무나 잘 홈페이지에 자료실만 들어가도 너무나 잘 나와 있고 블로그 카페만 들어가도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승부하면 돼요. 승부하면 안 돼요. 그럼 뭘로 승부해야 되냐? 행정 구조를 이해를 할 줄 아는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써줄 수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써주는데 되게끔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인보다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행정사의 진짜 무대는 기업 행정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돈을 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성공하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사람이 성공하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서울. 네, 여러분 서울에 와 있잖아요. 다 성공하신 분들 아닌가? 결국 돈을 벌려면 돈이 모이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모든 그러니까 경제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죠? 그쵸? 그러면 결국 행정사도 돈을 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업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기업 행정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쪽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죠? 바다를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갑니까? 영화관 가서 보면 됩니까? 내가 바다 보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죠. 그럼 돈을 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돈이 있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죠? 기업 행정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민원과 기업 행정 상대로 하게 되면 저희는 민행이사는 개인 민원 안 들어줍니다. 근데 개인 민원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돈 많은 분들. 개인 민원 들어줍니다. 자, 개인 민원하고 기업 행정이 왜 다르냐면요. 수임이 단발적이에요. 개인 민원이 돈 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돈 되는 게 있죠. 상속이나 징역하게 된 행정행위를 할 때는 돈이 되죠.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들 때는 개인 민원은 단발성 업무입니다. 근데 기업 행정은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루틴한 체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속 경영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지속적으로 돈을 모아주는 형태의 업무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단발성 업무? 아니죠. 기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단가입니다. 단가, 개인 민원 무조건 나눠요. 다 뭐라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볼 겁니다. 개인 민원 딱 전화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돈이 없어서. 이거밖에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 행정사님도 착합니다. 그걸 들어줘요. 근데 저는 진짜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 바보예요. 행정사가 아니라 그냥 바보 자선사업가예요. 내가 200만 원치 일해주는데 50만 원 해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공명심 있으세요? 혹시 내가 진짜 이 사람 안 도와주면 죽을 것 같으세요? 의뢰인들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돈을 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200만 원짜리를 50만 원 줘더라도 여러분들은 200만 원짜리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왜? 나는 50만 원 줬어도 나한테는 200만 원 같은 돈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50만 원밖에 못 받고 150만 원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200만 원치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단가에 안 맞아요. 관계, 일회성. 자, 여러분들 자영업자, 요즘에 그 소상공인들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소상공인 누구냐면, 자영업자들, 요식업 하시는 분들. 왜 그래요? 경기가 오르면 타. 두 번째, 내 입맛이 바뀌면 또 경기 타. 그죠? 개인이 딱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했어요? 200만 원짜리 50만 원 해주세요. 이 사람 나한테 바뀌겠지?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플랫폼 쇼핑몰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하다못해 이런 걸 하나 살려고 해도 여러분 가격 비교 하시죠? 안 해요? 눈에 찝히는 거 딱 그냥 사세요? 그러면 부자. 인정. 근데 어떻게 해요? 요 모델 쫙 보고, 자, 우리 대표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백화점에 가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백화점 가서, 저는 이제 백화점에서 샀으면 좋겠다는데, 그러면, 봐요. 입어봐. 그 다음에 뭘 해요? 코드 넘버를 찍어요. 나 그래서, 이걸 왜 찍나? 했더니, 이거 너무 비싸대. 인터넷 가서 사. 그게 사람의 소비 심리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래요. 의뢰인들도 똑같은 소비 심리를 갖고 있어요. 200만 원을 내가 50만 원에다 했으니까 이 사람 나한테 정말 단골이 되겠지? 아니요. 50만 원보다 45만 원 해주는 사람 가지 않을까요? 그게 심리입니다. 네. 우리는 상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일회성인데 기업행정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뒤에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 기업 생애 주기에 대한 행정사 역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업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도 가고 계속 활동하는 것처럼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은요, 구조 설계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기업에 대해서 모르면요, 기업이 여러분들 잡아먹습니다. 왜? 본인은 기업에서 내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너무 이해를 하는데 행정사는 밖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기업에 대해 이해를 못하면 우습게 봐요. 결과적으로 이 행정사가 이 기업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기업에 들어갈 거예요? 뭐예요?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죠. 책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기업의 구조를 설계해 줄 줄 알아야지 기업 행정하기 딱 좋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성장해야 되죠. 뒤에 사진에 보여드리겠지만 기업도 법 인격체라고 하죠. 그래서 법인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인 거예요. 다만 우리 사람처럼 이게 움직이지 못하고 대표를 저를 민행이시다 행정사 법인인데 민행이시다 단독, 박준기하는 사람 단독인 거예요. 다만 행정사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대리를 운영하고 있는 게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한 지표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대충 들었던 기업 인증이라든가 기술 인증이라든가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R&D 그리고 조달 우수제 같은 거 들어봤을 텐데 이게 성장의 메카예요.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기업 행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덤벼들면 그냥 낙가마 장사가 돼요. 장사치가 되는 거죠. 인증 하나 하고 빠지고 이거 하나 빠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속 경영 가능하게 하려면 이 프로세스를 이해한 상태에서 즉 이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기업한테 자문해 줄 줄 알아야 기업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설계를 해줘야 그 기업과 여러분들 최소 10년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행24가 2014년 1월 1일자로 시작했죠. 물론 JK 행정사무소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 10년 이상 된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기업 타켓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계속 같이 재의뢰를 계속 운영되는 거죠. 지속적인 자문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증 R&D 조달을 모르면 행정사는 절대 성장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성장 구조에서는 이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인증, R&D, 조달.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관점에서 삼재들과 인증은 신뢰를 형성하는 신인도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자, 여러분들 행정사 자격이 필요 없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사 자격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컨설팅 회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관점은 딱 하나예요. 컨설팅 회사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행정사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본적인 신뢰를 깔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명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의뢰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변호사한테 맡길래요? 행정사한테 맡길래요? 똑같은 금액입니다. 변호사한테 맡기죠. 신뢰입니다. 이해 가세요? 두 번째, R&D. 기업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물론 어마어마한 여기 재벌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돈으로 제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투자금을 확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R&D는 갚지 않아도 될 투자금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조달. 조달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요? 폭풍상사? 태풍상사? 보셨어요? 준호가 맨 마지막에 뭘 접근합니까? 조달청에 B2G를 가죠? 왜 가요? B2B나 B2C를 해보니까 돈을 못 받죠? 그쵸?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B2G니까 안정적인 거래처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쪽에 자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이 세 개가 반드시 연결돼야 되면 인증만 하면 실익이 없어요. 그냥 라이센스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이센스만 받으면 뭐해? 이거죠.
여기 운전면허증에 장롱면허 갖고 계신 분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운전면허증의 효용성이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차 필요하잖아요. 그럼 차 살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운전면허 땄어요. 근데 돈이 없네? 그러면 그 운전면허증 그 사람들을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자동차를 사서 운전을 해요. 그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돈을 받으면 더 좋겠죠. 안정적인 곳에서. 그게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사의 포지셔닝은 뭐냐면 이 세 개를 다 연결할 수 있는, 이해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행정사가 기업 행정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대행. 그래서 뭐 만들어준 거 그냥 대행하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자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설계를 해줄 줄 알아야 지속적으로 기업과 거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세 번째 얘기고요. 네 번째, 신입 행정사가 반드시 익혀야 할 기업 진단이 이거 좀 어려운데, 사실 이 부분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사실 수박 겉핥기가 될 수 있어도 할게요. 진단이 왜 중요하냐면요. 가격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 진단이 돼주면 일단 기업에 대해서 해석이 돼버리면 이 기업은 이거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얘기가 나오면 가격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고 기본적으로 신뢰가 깔리고 로드맵이 이제 제시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체 그리고 기술, 인증, 조달,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참 막연하죠. 내가 이거 안 해봤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조차 이 내용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손가락 빨고 놀아야 돼요? 아니죠. 아까 방법을 말씀드린 게 유일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남한테 가서 배우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 참고적인 내용,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기업을 많이 만나는 쪽 가야겠죠? 그렇잖아요. 저희 바다 보러 가고 싶으면 어디 간다고 했죠? 바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업을 만나고 싶으면 기업 만나는 데로 가셔야 되죠. 그게 빨리 만날 수 있는 데가 죄송하지만 보험이에요. 저 보험 안 합니다. 뭐 소문에 저희가 보험한다는데 저희 보험 저 코드도 없어요. 보험회사예요. 특히 법인 상대라는 보험사들이 있어요. 그쪽 가서 기업을 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걸 왜 가라고 하냐면 제가 그 교육도 받아봤는데 법인 그 컨설팅하는 그 보험사들은 기업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크레탑이나 이런 정보를.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주워 듣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보험사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서 간접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방법은 하나예요. 유튜브하고 책을 열심히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찾아서. 그리고 계속 공부하고 학습하고 일단은 이론적으로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입 행정사가 이제 실전 포지션이 전부 다 대응할 수 있다? 안 되죠? 네. 진단과 설계 일부 실행부터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요. 의뢰인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못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진단이 되는 순간 행정사는 의리 아니면 갑이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돈을 받는 순간 참 아이러니해요. 행정사라는 자격이 제가 이제 13년째인 거잖아요. 제가 일기니까. 돈을 받으면 저희가 갑이 돼요. 저희가 하자는 대로 기업은 해줘야 돼요. 되게 우스꽝스럽죠. 돈을 받으면 저희가 의리 입장인데 돈을 받는 순간 저희가 갑이 돼버립니다. 그런 놀라운 마법이 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을 진단하면요. 로드맵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찐 의뢰인들 구별하는 법이 딱 두 가지거든요. 이거 10수년 동안 이거는 명확해요. 이거 해주세요. 얼마예요? 물어보면요. 그 사람 상대 안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경험해보시면 알아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회사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내 고객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기억하세요. 막연하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리고 3년 성장 로드맵인데, 1차적으로는 인증부터 먼저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표를 넣는데 의미 없고, 여러분들이 기업 행정에 대해서 진짜 하고 싶으면요, R&D 조달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인증부터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기업 인증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 인증, 돈이 되는 인증, 특화되는 인증 이거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들어보시고 만약에 기업 행정에 진짜 하고 싶으면 기본 인증부터 준비를 해보세요. 그거 이미 데이터들 막 널리고 널려 있어서 찾기 쉬울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고, 이거 상관관계는 오늘 설명 안 할게요. 의미가 없어가지고. 자, 결과적으로 기업을 진단하면 이렇게 로드맵을 그려줄 줄 알아야 돼요. 아, 얘네 회사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돼. 이런 로드맵을 안 찍으셔도 돼요. 파일 나눠드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교양 수업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로드맵을 그려줄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기업 행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줌으로 보시는 행정사님들도 이 파일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냥 적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로드맵의 효과가 뭐냐면 장기 계약이 되고 반복 수입이 되고 단가가 상승합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 물건을 팔더라도 누구는 더 비싸게 팔고 누구는 싸게 팔고 하잖아요. 똑같은 질문이 돼도 미네이션 딴 데보다 비싸요. 근데도 해요. 왜 할까요? 신뢰도 있죠. 근데 뭐 뒤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라 이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리냐에 따라서 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견한 예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든다고 하더라도 거의 탑 클래스 배우들이나 연예인들 만나면 저는 세 발의 피죠. 그 사람과 차이가 뭐예요? 가치의 차이예요. 왜?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저하고 그 연예인의 차이는 뭐냐면 가치의 차이예요. 그 스스로가 상품인 거예요. 행정사는 그 스스로가 상품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 전 1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고 10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고 한 회당 10억, 20억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몸값이 바로 여러분들 가치인 거죠. 그게 단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맵은 고객을 붙잡는 문서가 아니라 행정사의 무기이자 가치의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신입 행정사가 현실적인 생존 포지션이 3개 있는데 뒤에 보지 마시고요. 기업 행정 특화형 하려면 인증부터 먼저 공부하세요. 인증. 기본 인증,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빡행이 말한 기본 인증, 돈이 되는 인증, 특화 인증에서 기본 인증부터 단계적으로 밟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뒤에 부분에 자동 연결돼요. 인증이 왜 필요하면 나중에 R&D과 조달을 하기 위한 척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좀 특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뭐라고 드렸습니까? 바다를 보고 싶으면 바다로 가라. 돈을 벌고 싶으면 기업으로 가라. 그러면 지금 앞으로 돈이 될 영역은 어디예요? 건설은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환경, ICT, 바이오 쪽이 향후에 펀딩이 될 곳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저도 매번 연구를 해요. 먹고 놀 것 같죠? 후배들은 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웃겨요.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미친 듯이 다니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12월부터 1월달까지 현타 기간입니다. 왜냐면 매출 다 나왔죠. 근데 나는 한 50억 원어치 일한 것 같은데 막 매출 20억밖에 안 되고 이 생각에 빠져 있어서 내가 이거 잘하는 게 맞나? 이 기간에 굉장히 상태가 사실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해야 되니까. 어쨌든 돈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은 인증 쪽의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1년에 보통 100권 정도 책을 읽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100권 읽어요. 근데 제일 많이 최근에 산 건 정책 쪽 많이 사요. 정책 쪽, 그 다음에 트렌드 이런 쪽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뭔가 답이 나와요. 사실 언론이나 방송 매체에서 책 보고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이쪽 업무를 하면서 책 많이 봐야 돼요. 정책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이 되는 쪽에 시야가 열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바빠 죽어도 100권은 무조건 읽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읽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100권 정도는 읽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스크, 이거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 쓸데없는 얘기라 보십시오. 그래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의뢰인은 다 못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음식점 가면 그렇잖아요. 다 맛있다고. 여러분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다 맛있다고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얘기한 데가 맛집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행정사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이 자격사가 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행정사가 사라지진 않을 건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행정사법에 의한 대행만, 서류 대행만 하는 그러니까 서류 대행하는 행정사는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연결하고 성장을 설계하는 행정사가 살아남을 거라는 게 생각인데, 서류는 누구나 씁니다. 요즘에 누구나 쓸까 아니라 인공지능이 쓰죠? 서류는 인공지능이 써요. 근데 그 길을 일종의 어떤 그 포지셔닝이나 그림을 그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 행정사가 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1교시의 내용인데, 그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싸도 백화점 구매의 심리학. 무슨 얘기 하실지 대충 아시죠? 가격이 아니라 백화점을 가는 이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 어디 가서 나 백화점 샀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 안 하시네? 저만 그러네? 저만 꼰대였나요? 응? 왜 백화점에서 가면 볼까요? 백화점 가면 가품이나 하자 사기 위험이 없죠. 네. 백화점도 가품 파는 데 있나요? 그냥 이상한 막 브랜드 있는 데 말고 좋은 백화점을 말하는 겁니다. 가품 하자 사기 위험이 있어요? 없죠. 두 번째, 에이아스 환불 교환 명확하죠? 그쵸? 그렇다고 하면 좀 고개 좀 끄덕여 주시고 대답도 좀 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백화점이 책임지죠? 네. 뭐가? 전문 용어로 심리적 안정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실패 확률이 낮은 선택을 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누구한테? 행정사들한테. 네. 행정사가 시장이죠? 행정사가 백화점이 돼야 돼요. 이해 가세요? 두 번째 볼까요? 네. 소셜 시그널 이펙트, 사회적 심리 효과인데, 소위 말해서, 아까 개인과 기업을 비교를 했었죠. 개인은 싸면 돼요. 근데 기업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소기업과 중기업이 있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나는 검증된 곳에다 맡기고 싶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를 돈 주고 누군가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맡기고 싶겠어요? 엄청 검색해보죠? 막 블로그, 막 이런 데 카페 다 들어가서 막 보고, 막 댓글 보고, 막 그러죠? 그 심리가 여러분의 심리하고 똑같아요. 기업도 똑같아요. 검증된 곳에서 구매하고 싶어요. 돈을 지출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시간과 판단이 다 값이에요. 돈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하면서 돈 주고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구멍가게에 맡기면 걱정되죠? 먹고 튀면 어떻게 돼? 그쵸? 계약금을 줬는데 먹튀. 그죠? 그리고 나는 프리미엄 소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대접을 다 줬어. 제 돈 다 줬어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시켜요. 근데 개인은, 물론 개인분들 중에 제 돈 다 주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기업은 스스로가 자기네 브랜드 가치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지위의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브랜딩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 비용을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비교고 뭐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불량 AS 처리 시간도 뭐 불필요해. 그냥 다 해줘야 되고, 직원 설명, 그다음 큐레이션 제공, 쉽게 말하면 싸게 사는 능력보다 생각 안 해도 되는 구조를 원해요. 자, 생각 안 해도 되는 구조. 시스템을 구축된 회사를 쓰고 싶어 해요. 시스템이 구축된 회사. 그러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합동사무소를, 합동사무소보다는 행정사 법인을, 법인에서도 재무제표가 나오는 회사를 요구하겠죠? 당연한 심리 아닌가요? 혹시 여기 기업 생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냥 편하게, 네. 자,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기업을 평가하는 척도는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재무제표. 매출이죠? 네. 그런데,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무제표 안 나오면 거래하기 어려워요? 쉽습니까? 재무제표 안 나오는데, 매출 안 나오는데 맡기고 싶어요? 아니죠? 네. 똑같습니다. 저희는 민행은 그렇게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참 미친 짓 같죠? 뭐, 행정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 있는지 아직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매출은 요만큼인데 과소소득하고 통장에 이만큼 돈이 들어와요.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행정사입니까? 행정사는 전문직은 매출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 분들 회사에서 뭐 사회에서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아셨죠? 뭐 뒤에다 말씀드리겠지만. 자, 요약하겠습니다. 이게 뭐 앞에 내용 다 차치하고요. 이 싸게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13기 행정사님들은 최소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싸게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저희 민행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저희가 모든 업무를 노무사한테 자문받아서 비용으로 바꿔놨어요. 수임표를.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 딱 받아요. 그래서 뭐 기수마다 뭐 저희가 뭐 내용 제공하기도 했지만 저희는 노무비로 다 책정을 해놔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또 결과적으로 불안을 제거하는 프리미엄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직이 되고 싶다면. 그런 기준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는 행정사가 되실 겁니다. 아셨죠? 네. 예. 시간 엄청 빨리 가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한 5분만 쉴게요.